안녕하세요, 해가모정입니다. 자, 두산 로보텍스입니다. 며칠 전에 매수 신호가 발생됐죠. 자, 10월 30일 매수 화살표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어제 약세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 오늘 기술적으로 가격 이동 평균선 지지력을 확인하고요. 다시 10% 넘는 상승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플러스 9.53% 정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일 음봉을 감싸는 양봉 캔들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로봇 관련 주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로봇 테마 주식도 우리 오늘 크게 좀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 자, 그 부분들 같이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텍스의 3분기 실적 부분도 같이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면서 가장 중요한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단은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가격 이동 평균선 기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술적 분석 또는 매매하는 타이밍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포인트를 큰 틀에서는 매매 신호가 우리가 드리지만 이렇게 가격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돌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특히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앞에 영상에 의견 드렸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상승 양봉 캔들 나오면서 이렇게 10% 가까운 급등 강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이렇게 또 크게 급증하고 있죠. 460만 주 정도 지금 현재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좋고요. 이런 그림들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물론 어제처럼 증시가 주식시장 자체가 아직 대외 변수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전쟁 상황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여전히 좀 불안하다, 주식시장 자체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자, 수요일 오늘 밤에 미국 금리 결정이 있죠. 한국 시각으로는 자, FOMC 회의를 거쳐서 한국 시각으로는 2일이에요. 2일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발표가 될 건데, 새벽 2시에서 3시. 일단은 금리는 동결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동결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연준 의장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더 중요합니다.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11월 중순에 있을 자, CPI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PPI 생산자 물가지표들 한 번씩 더 체크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준에서 체크하고 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한국 시각으로는 3일이죠. 미국 현지로는 2일인데 애플 실적 발표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플 실적 발표는 3일 우리 한국 날짜로 3일 새벽 6시에 미국 시장 주식시장 마감된 이후에 발표한다는 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애플의 실적 발표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 주식시장이 금요일장에서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 로봇 관련된 테마 주식들이 테마주 역할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거리면서 조금 비틀비틀 거릴 때 우리 로봇 테마 중심의 이런 주식들, 두산 로보틱스,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지 기대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벤트 말씀드리면 17일입니다. 11월 17일인데 이게 뭐냐, 앞에서 미국 셧다운 관련돼서 시한을 연장했잖아요. 17일로 연장했습니다. 1개월 연장한 거 기억나시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1월 17일인데 시한이 연장된 만큼
앞두고 이 17일자로 가면 갈수록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또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또 셧다운 관련된 얘기가 또 악재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17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 테마 주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상한가 가까운 24% 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슈 호재가 좀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일반 도로에서 지금 자율주행 로봇으로 달리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그 대표적인 로봇 관련된 주식인데, 자,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1호를 통과한 대표적인 1호인 로보티즈 종목입니다. 자,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민간 공공의 이런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법률화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인 지원을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로봇 관련돼 있는 테마 주식들,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서는 글로벌 2030년 글로벌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약 한 28조 규모로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니까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우리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 주식들이 앞으로도 고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보티즈가 이렇게 또 급등하면서 로봇 관련 주식들 크게 오르고 있다. 자, 그 속에서도 우리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10% 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자, 레인보우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좋은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강하게 슈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있고 약간 좀 코스닥 시장이 약간 대형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산 로보틱스 실적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상장하는 시기들을 조절할 때요, 상장 시기를 보통 조정을 할 때 적자 기업에서 흑자 전환하는 시기들을 보통 기회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들을 많이 기대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입니다. 적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왔고요.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양상이죠. 특히 이제 내년에 매출이 1,000억 원대로 이제 크게 성장하는데, 작년과 올해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30억, 140억, 마이너스 130억, 요 정도 그림인데, 내년에는 이거 지금 마이너스 5억으로 전망치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그럴 때 주식들이 보통 크게 더 오릅니다. 자, 왜 그러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을 잘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130%, 85%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영업 적자가 컸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낮았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기저효과라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흑자 규모가 조금만 흑자로 전환하더라도 그 변동률 때문에 상당히 크게 성장해 보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최근 걸로 볼게요. 작년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2%, 올해. 내년에는 마이너스 0.47%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냥 제자리라고 볼게요. 그냥 0%만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2%에서 0%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주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통 이런 걸 보고 주가는 크게 급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만 이런 변동성이 이 주식시장의 대외 변수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업이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에 더 큰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더 큰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예상되는데 흑자 전환으로 넘어갔을 때에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렇게 뭐 150억 가까운 플러스 전환이 좀 기대가 되죠. 그리고 매출은 1700억대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4만원대, 지금 오늘만 놓고 보면 4750원이니까요 실제 이제 P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단순 우리가 이 돈으로 이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5배 수준이니까 P별 5배 정도 수준이니까 다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죠. 다소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향후에 숫자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와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고평가를 받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이 로봇 관련된 테마 주식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세를 비롯했을 때 이만큼 성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평가를 받는 거는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언제? 내년에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올해는 실적 적자가 일단은 예상이 된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혹여나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기준치가 얼마죠? 45,000원 정도. 지금 여기가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대가 겹쳐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45,000원 정도가 한번 돌파돼서 넘어갔을 때 매도 화살표 신호가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비중 조절 또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차후에 다시 매수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트레이딩 매매 영역으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뭐 내년에 고성장한다, 내후년에 엄청나게 고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롱 투자, 길게 롱 투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숏으로 투자해라.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해라 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매수 화살표 신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99.9%겠죠. 100%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내일은 우리 두산 로보틱스 화살표 매매 신호가 유지될지 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전망과 함께 화살표 매매 신호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